아무리 게임이 재밌어도 게임 때문에 저 비싼 차를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뭔지 아실 겁니다. 네, 모르세요? 이건 비디오 게임 하게끔 만들어진 게임 전용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글에서 스테디아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시작되는 이런 서비스가 어쩌면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기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을 장악하려고 지난 15년간 싸우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스테디아가 무엇이냐고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성장한 넷플릭스를 잠깐 살펴볼까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스테디아의 미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표시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저희 비디오를 통해서 재밌게 미리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넷플릭스가 1997년 50명의 직원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블록버스터라는 회사에 도전장을 냈죠. 블록버스터 대여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록버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대여점을 운영하던 큰 기업이었죠. 최고의 전성기인 2004년만 해도 전 세계 8만 4천 명이 넘는 직원과 9천 개가 넘는 직영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VHS 영화를 대여해주던 이 블록버스터는 미래를 보지 못했고 또 변화를 거부해서 망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1997년에 갓 태어난 넷플릭스는 같은 해에 같이 태어난 DVD 영화라는 신기술을 바로 받아들이면서 영화 대여를 시작했죠. VHS 테이프 대신 운송비도 싸고 운송 중 데미지도 안 나는 영화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아마존같이 온라인 회사였기 때문에 비싼 가게를 차릴 필요도 없어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는 1977년부터 20여 년 동안이나 미국인들이 비디오를 볼 때 사용한 VHS 테이프를 과감하게 버리고 신기술을 채택한 것이죠. 하지만 일반 대중한테 DVD 플레이어가 충분히 보급이 안 되는 바람에 처음엔 좀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다 점점 DVD 플레이어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넷플릭스는 멤버십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DVD나 블루레이 영화를 배달받는 것이죠. 결국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이윤을 내게 되고 주식 상장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다 영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사용비가 비싸서 화질이 무지하게 안 좋았죠.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엔 저도 포함되고요. 영화는 자고로 화질이 좋아야 하는데 블루레이하고 비교했을 때 넷플릭스는 온라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것 같은 아주 저화질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영화를 고르고 블루레이 디스크가 배달오는 그 2-3일을 기다리기가 귀찮았던 것이죠. 화질이 안 좋아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편의성이 우선이었고 영화 화질도 데이터 압축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나아졌죠.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는 온라인 영화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선은 회사에서 영화 디스크 주문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들 그리고 디스크를 정리하고 포장하던 부서의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해야 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DVD와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사서 영화 빌려보던 소비자들도 그 기계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직도 집 어딘가에 영화 디스크하고 플레이어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요점 정리를 해볼까요? 넷플릭스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영화 대여해주던 가게, 거기서 일하던 직원, 디스크를 우편으로 보내고 정리하던 직원과 웹사이트를 관리하던 프로그래머가 사라졌죠. 그리고 또 있네요. VHS와 DVD 플레이어를 만들던 공장 직원들도 직장을 잃었겠죠. 참 못된 회사네. 이윤을 위해서는 경쟁사만이 아니라 자기 직원들까지 다 잘라버리고 참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회사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팀이지 가족이 아니다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성장과 이윤 극대화가 주 목적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은 직원이 7,100명이나 됩니다.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 생긴 것이겠지요. 자, 이제 비디오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게임도 넷플릭스와 비슷한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엔 전자오락실에 가서 동전 놓고 게임을 하던 것이 이젠 각자 집에 게임기를 사다 놓고 하고 있죠. 비디오 게임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는 언뜻 보면 실수하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해상도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게임기나 컴퓨터가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싼 게임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이겠죠. 어쩌면 넷플릭스로 인해 VHS, DVD, 블루레이가 차례차례 사라졌던 그런 상황이 이번 구글 스테디아에 의해서 일어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하고 우리는 단지 인터넷을 통해 보여지는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다른 회사들은 이런 생각을 여지껏 못했을까요? 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미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와 엑스박스 게임 얼티밋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체 게임기나 PC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팔아온 게임 콘솔을 빼놓고 클라우드 베이스로만 서비스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에 비해서 구글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죠. 마치 넷플릭스가 가게 하나 안 열고 영화 대여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이요. 그럼 여기서 구글 스테디아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개인이 게임기나 PC를 구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만 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디아는 태블릿부터 PC와 크롬캐스트가 연결된 TV 그리고 구글의 픽셀3 같이 인터넷 연결된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거의 어디서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게임에서 돌아가는 고해상도 그래픽을 전부 구글 서버에서 실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저희 비디오를 보시듯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된 게임 그래픽이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하드웨어 사양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사가 원하는 대로 고해상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글은 구글 스테디아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이 PS4 프로와 엑스박스 원 X를 합친 것보다 많은 10.7 GPU 테라플롭스에서 작동하는 콘솔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거기다 구글 서버의 그래픽 카드와 게임 제작 기술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화려하고 사실 같아 보이는 게임을 4K TV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누군가 유튜브에서 플레이하고 있을 때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바로 게임에 들어가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0명 이상의 유저가 한 게임에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랍니다. 전 세계 13억 명의 유튜브 유저를 갖고 있고 매일 2억 명이 게임 영상을 보고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나오는 스테디아 베이직은 무료입니다. 게임을 구글 스토어에서 구입하면 HD 해상도에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매달 내는 돈 없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세계 14개 국가에서 시작되는 스테디아 프로가 한 달에 9불99이고 4K 해상도에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플레이됩니다. 인터넷 속도는 30Mbps면 된다니까 나중에 한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우와, 그럼 게임기 살 필요도 없고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매달 10불씩만 내면은 모든 게임 다 플레이하는 건가? 괜찮네. 넷플릭스 같은 건가? 아닙니다. 구글 스테디아는 정확히 넷플릭스 스타일은 아닙니다. 스테디아의 장점은 앞에 얘기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제 단점을 살펴볼까요? 첫째, 매달 9불99씩 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은 구글에서 사야 합니다. 아마 할인도 없이 정액 다 주고 사야 할 것 같네요. 정기적으로 몇 개의 프로게임이 들어있을까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최신 게임이 있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둘째, 게임사에선 하드웨어 사양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게임을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지만 그 게임을 다른 콘솔에서 플레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구글 스테디아 전용으로만 투자해서 제작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이건 게임 스트리밍의 큰 걸림돌인데 게임을 할 때 약간의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임에서 컨트롤러를 움직이는 동안 계속해서 0.5초의 지연이 생긴다면 지연이 없는 게이머한테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있겠죠. 구글은 자체에서 특수 제작한 컨트롤러가 와이파이로 직접 서버에 연결되기 때문에 지연을 최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서버에서 모니터까지 오는 속도가 사람의 눈에서 뇌로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11월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글 스테디아가 성공을 할지 아니면 그동안 구글에서 시도했다가 접어버린 여러 개의 프로젝트의 길을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비디오 게임을 못해서 안에서 지인들한테 좀 왕따를 당하는 처지라 게임 콘솔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아마 한동안은 게이머들한테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게 가장 클 것이고요. 플레이하는데 입력이 약간이라도 지연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만일 구글이 2-3년 지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성공을 하면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또 한 번의 변화가 올 것 같네요.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의 제작 중단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작 판매되던 게임용 PC와 노트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자녀분들의 게임용 컴퓨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셨나요? 그러면 어쩌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과연 게임에 관련된 기기에만 적용될까요? 아마 더 많은 업종의 컴퓨터가 클라우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고급상의 컴퓨터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우리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단지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런 변화를 느끼세요? 느끼신다면 아마 앞으로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